모두가 건강한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박훈팀의 헬스 TV!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헬스TV 박훈팀의 진행을 맡게 된 박수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몸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법이 과연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전문가한테 조금 티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박훈팀의 헬스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 옆에 계신 오늘의 주인공들부터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훈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미스터 부산 그랑프리 먹고요. 2003년도에 미스터 YMCA 그랑프리,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시합을 뛰었는데 2007년도 미스터 코리아를 제가 헤비급으로 시합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신 이 겉모습만큼 경력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여기 있는 분도 또 어마무시하시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양 선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박훈 선생님의 오른손잡이 맞으시죠? 네, 오른팔을 맡고 있는 김태양이고요. 2016년도 PBBF 그랑프리 및 다소 대회 입상을 했고, 뭐 선생님보다는 뭐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래도 새내기로서 하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두 분 다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은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 코너를 통해서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한 게요. 여기 계신 이 선생님들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근육맨으로 태어나진 않았을 거잖아요. 운동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96년도에 그 코치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건 10년을 엘리트 보디빌더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체육관을 운영하고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지금까지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조금 다시 준비를 해서 좋은 몸으로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렇게 운동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몸이셨나요? 체형이? 저하고 같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옆에 김태양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마른 체질이었어요. 키가 177 정도에 몸무게 제가 처음에 63kg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76kg가 됐어요. 그럼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한 어떠한 휴식, 그다음에 뭐 훈련도 돼 있죠. 그다음에 음식 섭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면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3년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제가 성장을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76kg가 됐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할 때 76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아마 잘 알들 아시겠지만은 마른 체형은 근육이나 아니 제지방률을 올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군대에서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봤어요. 때로는 이제 처음에 제가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그때 있는 형들한테, 지금 뭐 다들 뭐 은퇴하신 분들 있지만은 형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 몸에 테스트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 또 이 골반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전 통증이 좀 가볍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서 근육의 성장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반복과 근육의 펌핑감을 목적으로 두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진적으로 제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른 체질이었는데 근육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꾸준함으로써 약간의 내 몸이 이제 내 걸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지금 김태형 선수를 볼 때도 항상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시합을 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제가 제 몸을 봤을 때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 근데 키가 커. 근데 빌더로서 근육 성장을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동작할 때 무조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부상 없이 가져가려면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그럼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단계별로 알려 드릴 건데, 그 기초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불안정한 상태야. 근데 불안정한 상태에서 몸이 틀어져 있고 중심도 안 잡힌 상태에서 무슨 운동을 웨이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를 기반을 조금 먼저 단단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 등을 저는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등과 하체가 코어의 기반에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뭐 가슴이든 어깨든 등이든 팔이든 하체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제가 진작에 박구 선생님을 뵀더라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바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해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운동을 조금 진행을 해볼까요, 선생님? 오늘은 솔직히 뭐 크게 뭐 준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몸에서 제가 조금씩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만큼만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뭐 머신도 있고 뭐 프레이트도 있고 각종 소도구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칠 때도 발목에서부터 무릎, 고관절부터 어깨, 편목, 팔꿈치, 목까지 다양하게 근육을 통제하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근육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약해 있는 상태. 근육은 파워나든지 근육은 조금씩 성장을 시킬 수 있지만은 관절은 이미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어떠한 운동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절에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각 관절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제가 할 거고요. 그 덤벨 갖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전달시키고자 하는 이 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어에 기반된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을 같이 응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와, 진짜 건물을 지을 때도 사실은 땅도 파고 다 밑에도 만들어서 골격 세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 단계별로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박구 선생님에게 운동을 배우면 건물을 짓듯 하나하나 내 몸에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삐었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조금 운동을 하는데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한테 조금 궁금하거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댓글을 열심히 읽어 드릴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방송 시작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됐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카메라 뒤쪽에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케이블 앞에 섰는데 이 케이블 장비는 뭐 각도 조절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비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짐에 있는 일반적인 케이블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케이블의 어떤 부속이라든지 뭐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원래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팔꿈치 관절에 대한 이제 웜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스다운을 이제 한 팔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그게 아니면 뭐 로프를 이용해서도 프레스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분명히 성장이나 외축도 내축도 아니면 특정한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팔꿈치 관절을 굽힘과 펴임에 대한 부분에서 주위에 관련된 근육을 자극을 줄 거예요.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팔 갖고 하실 때는 손목에 대한 부분들 일단 수평을 만드셔야 돼요. 얘가 꺾이거나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이 무게의 중량을 이 케이블을 통해서 내 삼두 쪽에까지 전달시키는 역할만 한다. 그럼 결국은 손목은 고정을 시키자. 고정시키는 값이 뭐냐면 이 고정된 값이 결국 팔꿈치에서 내 몸통까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수직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자, 보시게 되면 제 옆에서 볼게요. 제 이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만큼에 대한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어깨에서 이 상완골 이쪽 뼈가 밑으로 눌러주는 힘이 결국은 가슴과 어깨 등까지 기반이 돼서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되 이 값은 수평을 만들어라. 눌러준 상태에서 수평을 만들게 되면 움직이는 각도는 결국 팔꿈치밖에 없다. 팔꿈치의 관절을 이미 이 삼두가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목이나 어깨, 관절, 무릎, 고관절 있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 몸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을 갖고 얘만 어깨, 가슴 등을 얘만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팔꿈치 각도에서 이 손목을 고정시킨 게 시작이다. 이 시작이 시작되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이미. 힘을 주지 않아도 들어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쭉 뻗어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삼두의 기능은 굽힘과 펴임이잖아요. 편 것과 내전 기능이 있는데 지금 내전까지는 필요 없다. 단지 그냥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것만 하자. 굽힘과 편만.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굽혔을 때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얘가 무너지게 되면 팔꿈치 어깨까지 딸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손목을 눌러서 밑으로 눌러주고 가슴 어깨 등을 눌러서 결국 팔꿈치를 고정시켜라. 이 상태에서 얘만 가슴 들고 있나 얘만 하면 돼요. 이 값을 가지고 팔꿈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관절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나도 모르게 외축도 내축도 쪽에, 그러니까 삼두 뒤쪽에 혈액이 공급이 된다고 느껴지게 돼요. 이 상태의 움직임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횟수는 많이 해라. 무조건 많이 해라. 초반에는 30회든 50회든 100회든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해서 관절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는 근육에만 혈액이 공급되면 이미 그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얘가 끝났으면 이제 반대쪽도 할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은 수평 만들어주고 팔꿈치는 옆구리 쪽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몸은 올리되 얘는 눌러주는 힘. 이 상태에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두의 힘을 가지고 이 중량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펴라. 굽히고 펴라. 근데 손목은 이 상태에서 돌아갈 때는 이 수평 값을 만들어라. 그 대신 얘는 상완골로 눌러라. 명치는 들고 있고. 이 상태가 되면 다른 데 힘이 안 들어가요. 전혀. 힘이 안 들어가고 삼두에만 힘이 들어간다. 외축도 내축도만. 이것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펴라. 굽힘과 펴만 해라. 다시 굽히고 이 상태. 이것만 20회, 30회 아니면 50회. 어떤 분들은 뭔가 자꾸 막 이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뭐 많이 움직일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그런 부분만 조절하는 데다 비중을 두고 무조건 수직각 만들어 놓고 움직여라. 이것만 시작할게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구조적으로 내가 가슴 등 어깨 큰 근육부터 조그만 근육이 부족해. 막 흔들려. 그러신 분들은 손을 가볍게 자기 팔꿈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외축두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져보세요. 만지다 보면 이 눌러주는 힘에서 여기 느낌을 머릿속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느낀 상태에서 굽힘과 펴에 대한 부분을 삼두가 쓰고 있구나. 이건가?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힘 풀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느끼시는 게 좋아요. 되신다면 힘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을 또 똑같이 한 2세트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2세트를 웜업을 해요. 그 2세트의 웜업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웜업인가 운동인가 그런 기준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 근육만 펌핑이 되면 돼요. 혈액 공급만 시켜라. 심장에서 그쪽에다가 운동을 하니까 많은 피만 공급시키면 끝나요. 그럼 자연스러운 펌핑만. 힘으로 아니면 몸으로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값. 수평 맞죠? 이 값만 하시면 돼요. 이 값을 통해서 한 2세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반복을 통해서 관절에 부담 없이 관절을 굽히고 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육에 혈액 공급만 시켜라. 그러면 끝나요. 왜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운동이 결국은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반대쪽도 좀 가볍게 할게요. 좀 풀고. 항상 신경 쓸 때는 손목.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희 박군 선수 정말 잘하시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지금 질문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으시죠? 예. 자, 일단은 현재 2세트씩 왼쪽과 오른쪽의 팔꿈치 관절을 푸는 동작을 지금 2세트를 지금 이제 마쳤습니다. 지금 할 동작은 제가 덤벨을 가지고 기초적인 운동을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팔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왜 또 얘기를 했다시피 굽힘과 펴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프레스 동작도 같이 하실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하고 고관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전신 운동을 다 할 거니까 한 가지만 갖고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덤벨이 5파운드, 10파운드 이렇게 15파운드부터 뭐 쭉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파운드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0.45 정도인 거 아시죠? 1kg가? 그러니까 지금 이 2배 정도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10파운드만 4.5kg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의 중량을 갖고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선적으로 아까 멘트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그 코어의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릎에서부터 이 흉추까지 이 중심 근육, 코어의 근육이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이 스윙 값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값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깨 관절의 범위까지 이 정도까지예요. 그럼 결국은 힙에서부터
골반이 살짝 넘어가는 시점이면 지금 가슴하고 어깨가 전면상근하고 측면이 이동이 충분히 됐죠. 근데 얘가 다시 앞으로 이만큼 나갈 거예요. 이거 나갈 때는 또 몸이 뒤로나 앞으로 쏠려지지 않게끔 상체는 하체는 그대로 수직으로 유지돼야 돼요. 수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손목 값은 꺾어서 얘를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펴서 눌러서 이 어깨와 가슴이 자연스럽게 등 쪽까지 이완과 수축 값을 자연스럽게 몸에서 만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몸통 코에 기반을 하면 지금 뒤에 발 뒤꿈치하고 앞꿈치를 보면 앞뒤로 흔들리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체의 중심 값을 그대로 잡아놓고 수평에서부터 뒤로 이 값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값만.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는 어깨, 전면사각근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팔을 펴기 위해서 2두나 3두 역할도 중요하고 가슴, 어깨, 등, 배, 허리, 힙, 허벅지까지 다 쓰고 있어요. 카프까지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려갈 때 속도는 천천히 동조해서 바로 올리고. 그럼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는 어깨의 가동 범위까지만 하시면 돼요. 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 정도 반복할게요. 이 값이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앞에서 거울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본인의 몸이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드신 분도 있고 올라가는 값도 틀리고 이게 벌어지는 값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손잡이 위치가 이마 정도까지 오게끔 이 스윙 값을 똑같이 만들어 주게 되면 이미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10파운드. 네, 지금 워밍업 하셨잖아요. 네, 워밍업. 아까 그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선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워밍업이 맞는 거죠? 자, 선피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상완 3두 쪽에다 비중을 둘 것이다. 네. 3두에 비중을 둘 것이면 3두의 선피로법은 어디에다 목적을 둘 것이야? 첫째 운동이, 두 번째 운동이, 세 번째 운동이, 3두 운동에서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선피로 운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장두 쪽에 비중을 둘 것이야. 장두라는 것은 결국은 견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동작이 돼야지만이 장두를 써요. 그럼 지금 내가 외축두, 내축두에 대한 어떤 값만을 끌어낸다면 지금 이건 선피로법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단지 프레스다운을 통해 갖고 먼저 선피로법이 들어가는 게 로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디그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스트레트 바 갖고 이용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처음으로 내가 중량을 가지고 처음 상두의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선피로법으로 얘를 프레스다운을 선택한다면 지금 현재 관절을 충분히 푼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중량을 올려서 근육의 긴장감을 충분히 더 끌어내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선피로법에 대한 방법이고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어떤 그 프레스다운의 목적은 뭐냐면 가벼운 중량을 그냥 혈액만 공급시키자. 관절의 손상 없이 그 다음에 오늘 밀기 위한 동작. 그러니까 밀다는 것은 결국은 굽힘과 펴임에 대한 3두 역할도 있지만 어깨의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이 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 손상 없이 밀고 내리고에 대한 어떤 긴장값을 갖는 거지 굳이 뭐 상하 3두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선피로법의 훈련 방법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절의 웜업 정도만. 네, 지금 보셨죠? 지금 박훈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포커스는 사실 선피로다, 뭐 운동 스킬이다라기보다도 부상을 방지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어떤 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이제 단계별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면 우리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 지구 위에 중력의 영향을 받고 두 발로 걸어요. 이족 보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제가 옆에서 보게 되면 힘을 받는 부분은 결국은 발이에요. 지면에 받는 부분 발이고 그 다음부터 중력 영향을 받아서 무릎 고관절부터 쭉 위로 올라가죠. 근데 얘가 지지가 안 되고 불안하다면 한 발로 운동을 한다면 아니면 두 발로 하더라도 이렇게 간격을 좀 넓게 한다, 좁게 한다.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체에서 받아주는 힘이 상체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체에 대한 부분을 일단 하고 중량을 잡는 건 결국은 손이에요. 중량을 잡는 건 손이기 때문에 손에서부터 이 중량을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전신의 근육에다가 어떻게 전달시킨 걸 건가에 대한 기존치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럼 다리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기본은 뭐냐면 발목하고 무릎 고관절은 자기 골반 정도에다가 정확히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실 거는 손목에 대한 부분은 아까는 이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상완 3두의 목적을 줬다면 지금 할 거는 이제는 손목을 제낀 상태에서 이 상완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컬 동작을 할 거예요. 해머 컬.
해머컬을 바탕으로 해서 밀기 위한 프레스 준비까지 마친 다음에 미는 동작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스윙 동작, 덤벨 스윙을 통해서 기초적인 이제 중심 코어 값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한 운동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 값에서 프레스 동작까지 해서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이보다 더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프레스 동작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려면 수학의 정석을 하듯 프레스 동작을 잘 하시려면은 지금 이 박훈 선생님의 방송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 넘어가 볼까요? 할게요. 자, 같은 10파운드에 대한 중량을 들어갈게요. 10파운드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아까는 이제 스윙 값이기 때문에 손목을 눕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목과 팔꿈치 어깨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컬 동작을 통해 갖고 이 중량을 내가 머리 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목에 대한 값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덤벨을 어디를 잡을래? 어느 부분을 잡으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머컬만 하실 때는 약간 앞쪽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 쪽에서부터 상완근 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어떤 근육들을 다 많이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정중앙을 똑같이 잡으세요.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힘을 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검지하고 중지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 힘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흔들려요. 흔들릴 값이 있다 보면 결국은 관절에 손상이 2차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정중앙을 잡아라. 그리고 나는 오늘 컬 동작도 하고 수평을 만든 상태에서 미는 프레스 동작도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까지도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약속은 뭐냐면 전체적인 손가락의 그립값을 잡을 때 정중앙에서 힘을 똑같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올렸을 때 내렸을 때 항상 일정한 힘을 줘야 된다. 얘가 흔들려서 손목이 끊어진다든지 각도가 안 맞으면 중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값부터 찾아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누적이 돼서 손목하고 팔꿈치 어깨까지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10파운드 똑같은 정중앙을 잡고 같은 힘을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내가 지금 딱 섰을 때 보시게 되면 덤벨의 위치가 분명히 이 값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럼 이 중량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부와 개입을 한다든지 골반 값에서 등까지의 긴장 값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똑같이 운동하게 되면 운동 마치고 나면 긴장된 곳만 아파요. 그 다음에 그 누적된 것들이 결국 나중에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완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손목을 살짝 꺾은 상태에서 일단 어깨 쪽으로 가져가는 기본적인 덤벨 해머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부분만. 팔꿈치는 마찬가지 보세요. 팔꿈치는 고정돼 있어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어깨 쪽이죠. 해머컬입니다. 해머컬은 이제 상완 이두가 아니고 상완근이에요. 상완근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머컬까지 했으면 이 동작이 여러분이 똑같이 나와. 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 상태에서 이 해머컬만 되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밀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틀어진다든지 움직이지 않게끔. 자,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컬 동작에서 바로 프레스 동작을 준비를 하고 팔꿈치나 손목을 항상 앞으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이 값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어깨 위치까지 올리면 돼요. 민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이게 완성이 하나.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천천히. 이게 안 되면 컬만 반복을 1세트, 2세트 반복하시고 이게 되고 나면 그때 이때도 내릴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가는 건 괜찮아요. 등으로 이용할 때. 근데 이거를 긴장을 풀어가지고 그냥 놔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반동이죠. 이렇게 몸도 흔들리는 반동이고 이건 운동이 아니니까 코어에 기반을 해서 내릴 때 올릴 때 이 코어의 힘.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는 다른 게 올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값이 이 코어에 골반에서부터 요 흉추까지 이 중심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이까지 올린다는 근육을 가지죠. 이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상완근을 쓰고 이 느낌을 충분히. 질문 들어왔는데요. 초보자는 그럼 무조건 피가 몰리는 느낌까지만 써줘도 되냐고. 오케이. 상관없이 무조건. 피가 몰리는 그 느낌만. 피가 몰리는 느낌, 그 편핑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운동을 할 때 형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통증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근성장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안 맞다 보니까 상하 대칭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근육은 빨리 성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근육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좋다. 그 선배들이 무조건 스쿼트를 해. 중량을 메고 스쿼트만 하면 돼. 데드리프트를 해. 무조건 해라 했어. 근데 할 때마다 나는 느낌이 안 와. 통증만 약간 유발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운동을 일단 빼자. 왜? 내 몸에서 내 운동을 내가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 근육에. 주동근에 왜 반응이 없지? 협력근 또한 그냥 힘만 들어.
반응은 오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값은 부족해.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고반복. 그 고반복이 가장 물론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 근육에 혈액 공급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돼요. 혈액 공급을.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느낌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을 앞으로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가 넘어갈수록 그 통증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그 통증 값이 계속 있어요. 그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여러분들 운동으로 만들수록 여러분들의 몸은 그 위에 있어요. 위에. 그거는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혈액 공급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채팅창 보여주시고. 네, 여기 채팅창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 대학교 강의 나가신다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경험에서 나오는 리얼 꿀팁 등등등 정말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시? 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우리 하는 바꾼 팀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제 몸은 아직까지 웨이트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빌더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아니에요. 근데 감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효율 동안 머슬이 기억하고 있는 그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관절의 손상, 결차 조직의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운동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관절을 풀고 근육과 관절의 어떤 매치를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동할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중급자 운동이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고급자가 되면 고급자만이 누릴 수 있고, 중급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고급자 일반적인 수준을 말고 중고급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팁은 제가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아실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그 조그만 하나 음식에서 소금을 하나 살짝 적당하게 뿌렸을 때는 맛이 굉장히 살아나지만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기술만 추구를 해. 근데 결국은 내 운동에 반응은 없어. 기술만 배운 거야. 그게 뭐지? 기초로만 배웠어. 기초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성장값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등급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 경험뿐만 아니고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전공 서적도 많이 있는데 어떤 그 신체를 알고 이해하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몸으로 많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갖고 부상 없이, 때로는 조금만 부상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몸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60, 70이 되더라도 지금 배우는 운동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 고객들이 60, 70, 여기서도 지금 76세까지 계세요. 나이가 많으셔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운동값은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내 신체가 기반이 되는 거다. 다른 사람 운동을 너무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몸을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해라. 그 다음에 그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이해를 하고 내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몸은 분명히 발전합니다. 여기까지 멘트 마치겠습니다. 와, 정말 돈 주고 들을 수 있는 꿀팁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까 그 댓글 중에 여기 키 크신 분 노량진에서 뵌 적 있다고 하셨는데, 네, 노량진 사람인가요? 토막입니다, 노량진. 반 토막이고요. 어디서 뵈신 거예요, 대체? 어디서 뵈셨나요? 이 노량진 사시는 분. 올라오나요? 지금 잠깐 다른 거를 보고 계시나 봐요. 네, 노량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인지라, 예, 혹시라도 만나게 되시면 인사라도 한번 나누세요. 네, 노량진 홍보대사입니다. 네, 꼭 놀러 오세요. 지금 벚꽃 저물어 가니까 놀러 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인사말은 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운동에 대한 꿀팁을 전수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덤벨 갖고 아까 했던 기본적인 동작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형 선수가 코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프랭크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프랭크를 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내가 코어를 강화시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결국은 뭘까? 코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만을 가지고 머릿속에는 이거 한 두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동작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이분은 이게 약하네. 무릎이 왜 굽어지지? 골반, 어깨, 손목, 어떤 신체의 어떤 각도의 변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 신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먼저 덤벨 갖고 조금만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태형 선수가 여기 뒤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소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갈게요. 네.
자, 많이 끊기긴 끊겼는데 시판도 똑같아요. 그립 아까 얘기했죠. 정중앙을 잡아라. 근데 지금 운동을 하는 내내 손가락에 대한 긴장값은 일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가장 덤벨을 들고 있는 이 시작점하고 발바닥을 저항하고 있는 이 미는 힘에 대한 이 값을 가져라. 그리고 해머컬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미는 동작까지 들어갈 건데 이 동작을 할 때 내 몸의 신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코어에 기반을 해라.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 앞으로 갈 때 밀고 흔들리게 되면 코어가 약한 거예요. 굳이 다른 코어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 있는 상태에서 이 덤벨의 몇 가지 동작만 갖고도 내가 코어가 어떻게 부족한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웨이트 하는 사람도 기본은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떠한 동작을 중량을 갖고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골반값이 자꾸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조근 쪽에다 조금 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척추하고 골반하고 허벅지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자꾸 흔들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한쪽이 짧아져 있나, 한쪽이 너무 뭐 이렇게 뭐 느슨해서 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는 동작 하니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깨를 기반으로, 어깨가 주동근에서 삼두를 이용해서 협력으로 밀 거야. 밀 건데 자꾸 얘가 이렇게 흔들리신 분 있어요. 자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몸은 올라갈 때 이게 흔들린 경우가 있어. 안쪽으로 바깥으로 올라가고 이 값이 흔들린 사람은 지금 분명히 어깨 4개 회전근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올리고 내리고를, 아니면 특히나 뭐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앞으로 밀고 굽히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팔 운동을 하더라도 어깨가 내 마음대로, 이 팔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흔들리고 자꾸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전근개, 하체 운동이나 데드리프트 할 때 이 중심 골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전근개하고 장조근에 대한 부분들은 잘은 몰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보고 또 보세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먼저 하는 게 무조건 발표예요. 하는 게 회전근개하고 장요근. 이 두 개는 운동을 떠나서 그냥 내 신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알아라.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하나 알고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선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코에 기반을 한 상태에서 어깨로 밀고 내리고 반복이 됐어요. 이 동작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관절이 살짝 굽혀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무릎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올라가서 뒤꿈치가 들리는 값이 아니고 바닥은 지지한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뒤로 빼시면 돼요. 근데 허리가 어때요? 허리나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뒷근육과 앞쪽에 대한 긴장값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팔은 또 어떻게 돼? 이 허벅지 옆에 있어야 돼. 왜냐? 무게중심 축은 결국 뒤꿈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가슴 펴고 힙과 허리에 대한 긴장값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이 근육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지. 그때 둔부가 이제 자극을 받을 거니까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어깨까지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내리고 천천히 힙을 가지고 올리고, 천천히 내린 다음에 힙을 가지고 올리고, 천천히 내린 다음에 힙 갖고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힙 갖고 올리고. 5개만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거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 관절을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운동을 왜 보여주냐면, 단순한 운동이고 뭐 가벼운 중량고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근육을 써야 되고, 그 근육이 결국 관절을 통제를 해야 돼. 내가 몸이 앞으로 뒤로 빠지고 어깨, 손 위치 이런 부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지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굉장히 쉬워 보일 줄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 대신 중량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취약 부위, 그 다음에 발달된 부위가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간 좀 있구나.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이 기본적인 이 파워존이죠. 무릎에서 허리까지 이 근육을 이용해서 이 중량을 일으켜서 미는 동작. 프레스 따로 끝내고 나서 다시 이 파워존을 이용해서 몸에 붙여서 내린다.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 밀기 동작에서 얘를 덤벨을 위로 저항한 상태에서 하체를 이용해서 스쿼트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동작까지 오늘 가볍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작을 먼저 뭐 마스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작의 움직임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덤벨 같이 정중앙 똑같이 잡고 같은 힘을 가진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꺾어서 전환 쪽 힘을 주고 힙을 먼저 가볍게 굽혀서 엉덩이, 허리 이용, 이 느낌이에요. 덤벨은 잘 쓸게. 이 느낌에서 어깨까지 오면 밀고 천천히 몸에 붙여서 내려서 힙을 써서 일어나고 밀고 천천히 프레스 동작 끝나고 나면 내려서 힙을 이용해서 밀고. 자, 시작합니다.
올릴 때는 파우더를 여기서 폭발적으로 밀고 천천히 프레스. 뻗고 천천히 가슴 펴고 힙을 이용해서 뻗고 천천히 가슴 펴고 힙을 이용해서 뻗고 천천히 가슴 펴고 힙을 이용해서 이 동작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작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은 수직이야. 근데 덤벨이 제가 아까 했을 때는 덤벨이 내 몸 안쪽에서 움직였어. 몸하고 붙여서 이렇게. 근데 얘가 멀어져 버리면 멀어질수록 부상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량을 굉장히 많은 중량을 머리 위까지 올리는 파워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역도란 동작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중량을 수직으로서 안전하게 내 몸에 붙여서 올리는 거지 이걸 바깥으로 빼서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컬 동작이나 어떤 클린 동작을 하실 때도 기반은 내 몸의 중심축이다. 이 축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얘가 멀어질수록 다치는 값이 커지니까 항상 붙여서 움직여라. 붙여서 올려서 밀라. 그러면 관절 손상보다는 근육의 발달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걸 일단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거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노적식으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요것만 제일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죠. 네. 대표님 그 열정을 얼마나 쏟아부으셨는지 지금은 헐떡헐떡 숨 쉬느라 굉장히 힘드신데 너무 꿀팁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드리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김태양 선수가 보여줄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프랭크라는 동작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보통 프랭크 동작을 1분을 버텨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통 1분을 바닥에서 버텨라면 거의 쓰고자 하는 그 코어에 대한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절로 다 버티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 운동은 힘든 거야. 근데 시간은 더 증가되거나 좋아지지 않아 버리면 이 운동은 결국은 나한테는 힘든 운동일까? 노동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계별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범위 내에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이런 코어 트레이닝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디슨 볼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짐에 있든 아니면 짐이 없더라도 농구공을 대도 되고 아니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불안전한 것들을 이용해도 되니까 지금 제가 김태양 선수한테 할 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프랭크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 동작까지 일단 한 가지를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닿는 부위가 지금 서 있을 때처럼 발만 저항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손이나 팔까지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좀 달라져야 돼요. 그거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는 코어 운동이란 플랭크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코어 운동이 나에게 독이 되는 운동인지 득이 되는 운동인지 지금 보시면서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프랭크에 대한 값을 제가 이제 이런 스텝박스를 이용했어요. 스텝박스 하나를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5cm 단위로 일단 높일 수 있는 스텝박스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스텝박스가 아니면 다른 아무거나 해도 돼. 벤치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 아니면 여성분들 상체 근력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프랭크를 지금 왜 하냐면 응용 동작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랭크를 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동작에서 푸시업 동작이 프랭크 동작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회원들 지도하고 가르쳤던 건데 이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강도를 올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기초적인 푸시업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푸시업이라는 동작은 단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아니고 팔을 굽힘과 펴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의 앞쪽에 있는 코어의 기반은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슴이든 어깨든 팔이든 기본 근육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근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엎드렸을 때 내가 지지하고 버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어부터 해가지고 상체와 중심의 역할을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스텝박스 이 정도 높이에요, 현재. 그리고 체력이 좋으신 분은 바닥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그 팁은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매트를 깐 이유는 여기가 아파요. 잘못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하다 보면 이 팔꿈치를 가지고 이걸 찍는 경우가 생겼고 여기가 피가 날 정도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런 쿠션이 있는 재질을 가지고 제가 하나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팔꿈치 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위치에다가 수직으로 정확하게 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죠. 보이면 팔꿈치하고 어깨가 그 수직이잖아요. 수직이 되면 나중에 운동이 하다 힘들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가. 힙이 들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뒤꿈치가 바닥에 붙고 힘이 더 들면 무릎이 굽어져. 무릎이 굽어지면서 허리가 처지게 되고 이러다가 견갑골은 눌러지게 되고 이러다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렁크에 대한 기본은 뭐냐? 다시 올리고 어깨가 팔꿈치보다 무조건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얘를 밀고 있어.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견갑골이 펴졌죠? 이렇게 편 상태에서 상체는 앞으로 갔네. 근데 밀어줘야 되네. 근데 이걸 버티는 힘은 이 흉추에서부터 복부죠. 허벅지까지 가야 돼요. 이때 무릎이 굽어진다. 허벅지가 약한 거야. 왜? 대퇴사두는 무릎을 펴는 거니까. 얘가 부족하면 안 돼. 그리고 종아리, 발, 뒤꿈치를 들어서 힘을 쫙 버텨서 힘을 줘야 돼요. 비복근까지.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올리는 것은 비복근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무릎을 굽혀서 하게 되면 가자미근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비복근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펴서 힘을 주게 되면 이 근육이 돼요. 그 다음에 허벅지 힘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버텨지면, 다리죠. 버텨지면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상체는 어깨, 팔꿈치까지 이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을 상체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 더, 머리는 들지 말고 살짝 숙여서 배를 본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 복부라는 것은 결국은 갈비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들어버리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숙여서 갈비뼈 쪽에서부터 배의 힘을 끌어내고 긴장값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밑에서 받쳐준다는 생각. 이게 기본적으로 코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체 쪽의 비중을 얼마만큼 아니면 하체 중심에서 어떻게 힘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하체 운동 해볼게요. 여기서 하체 보세요. 왼쪽 다리만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펴면, 이 상태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허벅지가 엄청 아파져요. 버티기 때문에 대퇴사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편 상태에서 쭉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둔부까지 힘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은 프랭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어요. 약속은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시켜라. 자, 일어나고. 네. 지금 어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버틴다의 개념이 아니야. 보통 TV나 이런 데 인터넷 매체에서 보면 그냥 버텨라, 기본 자세를 가지고 버텨라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앞꿈치부터 이 전완 부분까지 이 축이 결국은 눌러지는 힘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을 내 근육을 갖고 위로 받쳐야 된다. 근데 그 받쳐주는 근육들이 결국은 관절에 영향을 받는 근육들을 쓰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서 발목에 문제냐, 무릎이냐, 고관절이냐, 골반도 이런 경우 있어요. 카메라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프랭크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잡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똑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도 골반, 또 상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겨울이 안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 자세를 한번 찍어달라고 그러세요. 위에서 옆에서 다 보고 한 1분이든 1분 30초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한번 둘러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예. 충분히 얘기된 것 같고,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분이 돼. 이 동작 1분 하는 데 있어서 상체 움직임이나 중심이나 하체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응용 동작이 한 가지 들어갈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팔꿈치를 펴는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훈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이어트를 끝까지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옆구리나 하복부 지방이 마지막에 빠지잖아요. 혹시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네. 자, 이거는 일부예요. 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했어. 뭐 2주든 아니 뭐 8주든 10주든 20주든 뭐 했어. 그 다음에 몸을 한번 쫙 뺐어요. 그 다음에 보면 거울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지방 축적이 많은 곳이 있고 조금 작은 곳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현재 몸이에요. 근데 옆구리 쪽이 먼저 빠진 사람이 있고, 옆구리나 이쪽이 제일 늦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는 등이 먼저 빠져요. 하체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요. 상체는 다 빠지고 하체 빠져요. 근데 그게 2000년도까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는데
2000년도를 넘어서고 2001년도 때 그때 정인영이라는 송정인 선수 있어요. 정인영하고 같이 운동을 할 때 제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몸이 이 정도 그때 코리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스터 코리아를 85kg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체는 다 뺐어. 근데 하체가 조금 덜 빠진 거야. 어떻게 하지? 형하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빼자. 한번 빼보자. 상체가 쫄지언정 하체를 한번 빼보자 하고 해봤어요. 정말 상체는 다 쫄았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2000도까지 뛰었는데 마지막에 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체만 빠져. 하체가 빠져져요. 하체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하체도 다 빠져.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나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등부터 빠져. 배 다 빠져. 그리고 마지막에 빠져. 근데 어떤 사람은 하체부터 빠져. 어떤 사람은 뭐 또 다양하게 빠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옆구리가 배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게 운동을 해보는 것과 식이요법을 하는 것과 또 필요할 때 유산소 운동을 조금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복사근 운동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복사근 쪽에 지방이 덜 빠진 거야. 그걸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평가를 한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복사근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해. 그럼 결국은 뭐냐? 일반적인 수준에서 근육과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조금 더 한다 해갖고 아니면 조금 더 유산소 운동 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원하는 만큼 완전히 다 빠지진 않아요. 근데 몸을 한번 거의 다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위의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방층과 그 근육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 대한 지방이 마지막에 안 빠진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집중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동의 선택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 빠져요. 뺄 데가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네, 박구 선생님 다이어트 꿀팁 잘 들으셨죠? 경험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이 말들 하나하나가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코어 운동 가는 건가요? 할게요. 아까 이제 프랭크에 대한 기본적인 버티기죠. 프랭크라는 어떤 그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어를 얼마만큼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강화될까요? 프랭크만 많이 하면 몇 시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코어들은 굉장히 좋아질까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하신 분들이 이 프랭크라는 동작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는데 그 이상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프랭크는 초기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기초 운동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은 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상체나 하체 쪽으로 만들어서 가야지만이 코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형 선수가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마지막인데 프랭크 동작에서 이제 푸시업 동작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양쪽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일단 들어가 볼게요. 거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은 뭐냐면 이 프랭크 동작을 먼저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도 보세요. 발목, 그렇지? 무릎, 고관절, 어깨, 팔꿈치 위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힙이 너무 들 필요는 없어요. 무릎 펴고 이 상태에서 배 조금 말아주고 시선 숙이고 그렇지. 배의 긴장을 끌어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손바닥을 오른쪽에 있는 팔꿈치 쪽에다가 짚을 겁니다. 그때 골반을 가볍게 틀어주면서 이하부터 짚을 거예요. 짚고 이 근육을 가지고 밀면서 왼쪽은 보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여기까지예요. 이때 보면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깨, 손목, 팔꿈치가 수직으로 되게끔 상부 쪽에 긴장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짚을 겁니다. 아까 똑같이 오른쪽을 짚고 돌아가고 그렇지. 이 상태 다 유지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부터 시작해요. 시작. 크게 밀고 천천히 짚고 빨리 밀고 그렇지.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이제 연속성으로 천천히 바로 들어가고 빨리 천천히 빨리. 지금 골반 움직임을 보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음을 걷듯이 골반축이 상체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그때 보면 발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할 때 경직된 상태에서 일단 특정한 근육만 쓴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쳐요. 지금 동작은 뭐냐면 상체의 근육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 프랭크라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에서부터 복부, 흉추까지 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밀기 위해서 어깨, 가슴, 삼두를 다 쓰게 돼요.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상체의 근력과 근육을 발달시키시면서 코어 근육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자신 있는 쪽, 근데 혹시나 뭐 손목이나 팔꿈 쪽에 손상이 조금 있고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이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특히 관절의 통증이 느껴진다. 열이 난다. 그러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자기 몸을 먼저 알고 느끼고 그 몸에 맞는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고, 지금같이 오른쪽을 먼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 적당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근육을 가지고 왼쪽도 마찬가지 반복하시면 돼요. 그런 동작을 통해 갖고 내가 몇 개를 했나를 기록을 남기세요. 20개, 30개, 10개, 어떤 사람 5개, 5개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세트가 적당하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의 운동의 방향이나 목적이 뭐지?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내가 이거 프랭크하고 프랭크 푸시업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운동 목적은, 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랭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운동과 같이 묶어서 들어간다 치면은 시간적인 부분을 보세요. 저는 절대 많은 시간 하지 말라고 그래요. 30분, 40분, 정말 길어도 50분 이상 모든 운동 하지 마라. 집중적으로 짧게 그 근육을 써라. 그러면 프랭크만 한다 치면, 이 프랭크만 전문적으로 하면 15분이면 여러분들 20분이면 충분히 다 끌어내요. 그리고 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랭크를 기반으로 뭐 다른 뭐 프레스를 하고 당기는 동작을 하고 아니면 하체를 한다 그러면 이 운동의 비중은 운동 처음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조금씩만 기본적인 것만 웜업이나 쿨다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 운동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전신 운동이 기반이다 치면 프랭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트에 대한 부분은 그 운동 전체적인 운동 시간에 맞춰서 적당하게 3세트에서 뭐 많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5세트 정말 잘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기 단계의 운동이다. 이게 기초 운동이 있는 거지, 이 기초 체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이상의 운동은 그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이 영원하진 않아요. 단지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그 정도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운동이 메인 운동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 정말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 들여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송하셨는데 기분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준비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던지는 거 보면 제가 옛날에 굉장히 궁금했고 원했었고 절실하게, 근데 찾을 수 없었던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절실하게 전달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목적은 그 사람의 목적이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운동하는지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지금 단순한 동작 그 질문만 갖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걸 전달시키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같이 있는 팀이 우리가 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따른 또 팁은 또 계속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오늘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잘 대충 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정말로. 근데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몸을 다룬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특히 내가 첫 번째 몸을 쉽게 가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몸을 알아라. 여러분들 스스로 몸도 모르면서 왜 다른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배우려고 하는지, 왜 좋은 운동을 찾는지, 내가 내 몸을 알면 내 몸에 반응하는 좋은 운동은 이 앞에 있어. 근데 너무 멀리 큰 운동, 좋은 운동을 너무 찾다 보면 결국 내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어깨나 관절이나 손상이 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몸에 기울여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와, 나를 알면 나에 맞는 운동까지 보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양 선수는 오늘 처음 녹화 어떠셨어요? 첫 녹화인데 솔직히 좀 떨리긴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선수와 같이 운동한다는 거, 그게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고요. 저도 솔직히 키가 큰 편이라서 운동을 할 때 되게 제한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훈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체형별로 혹은 뭐 예를 들어 플라이급, 뭐 헤비급 거기에 맞는 운동이 솔직히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체형에 맞는 운동을 찾질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합을 나가서 몸이 변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지고, 그리고 시합을 나가시고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팀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세요. 옆에서 보조 역할 잘하겠습니다.
네, 김태양 선수 오늘 말했던 것 중에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야 조금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미숙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면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박훈 팀의 헬스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녀가 모두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헬스 TV!